매서운 겨울바람이 한풀 꺾이면 들판 이곳저곳 푸른 쑥이 올라옵니다. 반가운 봄철 보약 쑥은 면역력을 높여주며 여러 효능이 뛰어나지만 반대로 드실 때 꼭 주의할 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노년 건강을 위해 꼭 알면 좋은 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화과 쑥 속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 쑥은 봄에 다양한 음식으로 즐기기 좋은데요. 그런데 쑥은 음식뿐만 아니라 약재로도 쓰이는 만큼 우리 몸에 좋습니다. 특히 노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효능들이 있는데요. 쑥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방지합니다. 쑥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와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쑥에는 아르테미시딘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쑥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자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 쑥 특유의 향을 내는 성분 중에 시네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네올은 살균작용이 강해서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해렴균처럼 흔한 병원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실험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네올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 외에도 쑥을 태우거나 찜질할 때 나오는 향을 통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콧물과 기침을 가라앉히고 호흡기를 편하게 해주는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향 자체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서 명상이나 마사지할 때 쑥을 함께 활용하면 몸과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쑥은 면역력에만 좋은 게 아니라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쑥에는 비타민C를 비롯해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클로로필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런 성분들은 몸속에 쌓인 나쁜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도와줘서 노화를 천천히 진행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쑥에 많이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탄닌은 피부 속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막아줘서 콜라겐이 빠르게 줄어들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 덕분에 피부 탄력이 오래 유지되고 주름이나 피부 처짐 같은 노화 현상도 늦춰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쑥의 효능 두 번째는 바로 당뇨 예방에 좋습니다. 쑥은 혈당 조절과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쑥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흔히 칼슘 하면 뼈 건강을 먼저 떠올리시죠? 그런데 칼슘은 뼈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호르몬 분비에도 관여하는 영양소인데요. 특히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세포는 칼슘이 부족할 경우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당을 낮추는 능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동물 실험에서는 쑥의 풍부한 비타민 A가 췌장의 베타세포를 안정화시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결과도 있었는데요. 인슐린은 혈당이 올라갔을 때 이를 낮추는 역할을 하니까 이런 작용은 혈당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게다가 쑥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은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걸 막아줘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쑥은 1교환 단위당 당질 함량이 6g 이상으로 다른 나물들에 비해 당질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쑥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고 반드시 적당량을 지켜가며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한 끼 식사에 쑥 반찬으로 곁들이는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 덕분에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쑥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소화기 건강에 좋은데요. 쑥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요, 위에서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걸 조절해주고 위 점막을 보호해줘서 위염이나 위궤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쑥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항균 작용을 하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장 안에 나쁜 균이 너무 많아지는 걸 막아주는데요. 반대로 유산균 같은 좋은 균은 잘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장 속 환경이 더 건강해지고 배변도 더 부드럽고 편하게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쑥은 한의학에서 성질이 따뜻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찬 기운 때문에 생기는 설사나 식욕부진이 있을 때는 쑥을 약재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옛날 의서인 본초정화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배꼽과 배가 차서 아플 때 말린 쑥을 포대에 넣어 배 위에 올려놓으면 그 효과가 너무 신기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쑥은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기를 편안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전해져 왔죠. 그래서 쑥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쑥뜸이나 쑥찜질팩처럼 외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쓰면 속이 편해지고 소화도 잘 되도록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쑥은 복부에 생기는 경련이나 생리통 같은 통증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쑥에 들어있는 시네올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 내장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배에 경련이 생겨서 아플 때 근육을 진정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쑥에는 루테올린이나 아피제닌처럼 좋은 플라보노이드 성분들도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장뿐만 아니라 자궁에서 생기는 경련성 통증, 즉 생리통 같은 데에도 완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쑥은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중요한 소화기관, 바로 간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쑥에 들어있는 카피라린 성분 덕분입니다. 특히 인진쑥에서 추출한 카피라린은 담즙 분비를 도와서 지방 소화를 돕고 간의 해독 기능을 원활하게 해줘서 간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인진쑥이 아니더라도 쑥에 들어있는 카피라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간세포를 보호해주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항염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염 같은 간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쑥의 효능 네 번째는 바로 혈관 건강에 좋은데요. 쑥에 들어있는 쿠마린 계열 성분은 혈액이 너무 끈적해지는 걸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작용 덕분에 피가 좀 더 부드럽게 흐르고 피떡, 즉 혈전이 생기는 것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 쑥에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 안에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이렇게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질환은 물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을 미리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쑥의 푸른빛을 내는 성분인 클로로필도 우리 몸에 참 좋은 작용을 하는데요. 이 클로로필은 간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도와주고 혈액 속에 있는 암모니아나 중금속 같은 노폐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클로로필은 우리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과 구조가 아주 비슷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몸속에서 철분과 결합하거나 흡수를 도와서 적혈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빈혈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빈혈 증상이 없어도 나이가 들면서 철분 흡수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쑥을 평소에 잘 챙겨 드시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쑥이 이렇게나 우리 건강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만 섭취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쑥을 피해야 하는 분들 첫 번째는 바로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건강이 잠깐 안 좋아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많지만 신장, 즉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능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생기면 몸 안에 칼륨을 배출하는 기능이 약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여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고칼륨 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음식을 고를 때도 칼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녹색 잎채소는 몸에 좋다고 생각하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녹색 채소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쑥도 예외는 아닌데요. 쑥 100g에는 무려 65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성인의 하루 권장 칼륨 섭취량이 약 2000mg이라는 걸 생각하면 꽤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쑥 말고도 칼륨이 많은 음식들로는 바나나, 감자, 고구마, 아보카도, 시금치, 콩, 토마토 등이 있는데요. 이런 식품들도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콩팥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쑥을 포함한 칼륨이 많은 음식은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쑥을 피해야 하는 분들 두 번째는 바로 쑥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쑥은 국화과 식물인데요. 그래서 국화꽃, 민들레, 해바라기 같은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쑥을 드셨을 때도 가려움, 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호흡이 답답해지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알레르기 반응은 쑥즙처럼 진하게 농축된 형태로 드시거나
쑥 가루를 흡입했을 때, 쑥뜸 연기를 맡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쑥을 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지금은 증상이 약하더라도 반복해서 쑥을 섭취하다 보면 점점 반응이 심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입술이 붓거나 목이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면 그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바로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쑥을 피해야 하는 분들 세 번째는 바로 임산부입니다.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자궁의 찬 기운을 없애주고 생리불순이나 출혈을 멎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약재로 예로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임신 중에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쑥에는 자궁을 자극하는 작용이 있어서 자궁 수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쑥즙이나 쑥환처럼 농축된 형태로 된 쑥 제품은 임산부에게 유산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쑥국이나 쑥떡처럼 음식에 소량 들어있는 쑥은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임신 중에는 어떤 음식이든 지나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봄을 느낄 만큼만 향긋하게 즐기실 정도로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쑥을 피해야 하는 분들 네 번째는 바로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쑥에 들어있는 쿠마린 계열 성분은 혈액이 너무 끈적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와파린, 아픽사반, 리바록사반 같은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 경우입니다. 이런 약과 함께 쑥을 드시게 되면 혈액이 너무 멈추지 않게 되는 위험, 즉 출혈 위험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는데요. 그 결과로 위장출혈, 코피, 멍, 잇몸 출혈은 물론 심한 경우 뇌출혈의 가능성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쑥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특별히 피해야 할 상황만 아니라면 쑥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음식뿐 아니라 쑥뜸이나 향처럼 외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참 활용도가 높은 식재료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교 경전 중 하나인 맹자에는 7년 묵은 병에는 3년 묵은 쑥을 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옛 약학서인 본초강목에서는 쑥은 병을 베어내는 힘이 있고 오래될수록 그 약성이 더 좋아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약으로 쓰는 쑥은 말려서 오래 두면 약효가 더 높아진다는 뜻인데요. 꼭 3년 이상 된 쑥이 아니더라도 햇쑥을 잘 말려두기만 해도 충분한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우내 움츠려들었던 우리 몸을 깨우기엔 생쑥을 다양한 음식으로 즐기는 것도 참 좋은데요. 생쑥을 드실 땐 여름이나 가을 쑥보다는 봄에 나는 어린 쑥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싹이 짧고 부드러운 봄쑥이 향도 좋고 맛도 우수하거든요. 옛말에 쑥은 음력 3월 3일에 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올해로 보면 3월 31일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5월까지 수확한 어린 쑥이 가장 좋다고 하니까 봄이 끝나기 전까지 향긋한 생쑥을 이용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좋겠죠. 그럼 쑥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맛과 궁합이 좋을까요? 쑥과 함께 먹으면 좋을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한국인에게 두부는 김치만큼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레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두부는 콩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한데요. 콩 단백질에는 우리가 꼭 먹어서 보충해줘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들고 면역력을 좋게 유지하는 데 좋은데요. 쑥을 두부와 함께 먹으면 쑥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성분 덕분에 장 기능이 개선되어 단백질 소화 요소 활성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요. 또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질소화합물이 생겨 간과 신장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쑥의 강력한 항산화제 덕분에 간 해독을 도와 몸의 부담을 줄여주는데요. 그렇다면 쑥과 두부는 어떻게 해서 먹으면 좋을까요? 쑥과 두부를 활용해서 쑥 두부전을 드시면 좋은데요. 먼저 계란과 쑥 그리고 두부 한 모를 준비합니다. 쑥은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다음으로 부침용 두부를 으깨주신 다음 두부 물기를 꼭 짜주세요. 다음으로 계란을 풀어주시는데요. 이때 소금을 약간 넣어줍니다. 그리고 쑥과 두부, 계란, 그리고 부침가루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잘 달구어진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붓고 노릇하게 구워주면 완성입니다. 쑥과 함께 먹으면 좋을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는 우리나라에서 씨앗과 잎 모두 챙겨 먹는 식재료인데요. 고소함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들깨를 쑥과 함께 먹으면 어떻게 좋을까요? 들깨에는 우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그래서 장 속의 염증을 줄이고 점막을 보호하는데요. 여기에 쑥의 풍부한 식이섬유까지 함께 더해준다면 변비 예방은 물론 장내 환경을 개선해줘서 면역력까지 높여주게 됩니다. 게다가 쑥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와 오메가3 지방산이 함께 만나면 뇌 혈육에서는 물론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쑥과 들깨는 어떻게 해서 먹으면 좋을까요? 들깨가 들어간 쑥국을 끓여서 뜨끈하게 속을 데워주며 먹으면 좋은데요. 만드는 레시피는 댓글로 남겨두겠습니다. 쑥과 함께 먹으면 좋을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특히 계란의 단백질이 식품 중 최고로 평가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는 아미노산을 점수 매기는 필수 아미노산 점수가 있습니다. 1등인 우유의 117점을 뒤이어 달걀은 101점으로 질 좋은 단백질 2위로 인정받았는데요. 쑥과 달걀을 꿀조합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단백질 때문입니다. 앞서 두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쑥은 단백질 소화를 돕는 데 좋은데요. 그래서 두부와 계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두부도 사실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계란이 단백질 면에선 더 좋은데요. 우선 두부보다 필수 아미노산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체내 이용률이 가장 높은 단백질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칼로리로 비교했을 때 계란은 적은 양으로도 고품질 단백질 섭취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쑥과 계란을 활용한 음식으로는 쑥 계란말이가 있는데요. 먼저 계란 4알과 쑥을 준비합니다. 쑥은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후 먹기 편하게 썰어줍니다. 다음으로 계란을 볼에 깨뜨려서 노른자가 잘 풀리게 넣어주세요. 이때 소금을 약간 넣어서 간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썰어놓은 쑥을 넣어 골고루 섞어줍니다. 열기가 오른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계란물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한쪽부터 말아주면 계란말이 완성입니다. 계란말이는 바로 자르지 마시고 한 김 식혀서 잘라주면 반듯반듯 이쁘게 썰어집니다. 쑥이 몸에 좋다고 해서 야외에서 직접 캐고 싶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럴 땐 몇 가지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쑥을 캐도 되는 곳인지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산림청이 지정한 보호구역, 국립공원, 생태보존지, 도시공원 같은 곳은 식물 채취가 금지된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서 쑥을 캐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이나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하고요. 또 들판이나 밭 가장자리에 난 쑥도 알고 보면 개인 사유지일 수 있는데요. 소유자 허락 없이 들어가면 무단 침입이나 절도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역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염된 장소에서 자란 쑥은 피하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도로변, 하천가, 공원 가장자리처럼 차량이 다니거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농약이나 제초제, 자동차 배기가스, 중금속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는 2015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봄나무를 캐며 유해 물질을 확인해 봤는데요. 도심 하천이나 도로변에서 자란 나물과 야산이나 들녘에서 채취한 나무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 결과 도심에서 채취한 나물에서만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는데요. 심지어 그중 10% 정도의 나물에서는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훌쩍 넘을 정도로 많은 양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쑥을 잘 모르고 섭취하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죠. 세 번째는 바로 쑥과 비슷한 독초를 잘못 캐는 경우입니다. 봄철에는 쑥과 비슷하게 생긴 야생식물들도 많은데요. 예를 들면 초, 돼지풀, 복미나리, 개 애기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독초를 쑥으로 착각해 드시게 되면 구토나 복통, 호흡곤란 같은 중독 증상이 생길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쑥 하나 캐는데도 신경 쓸 게 많네 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은 직접 캐지 않아도 마트나 친환경 농장에서 판매되는 쑥을 이용하시면 위험 없이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쑥을 구입할 때는 4에서 5cm 정도의 길이에 잎이 부드러운 것을 고르는 것이 좋은데요. 잎이 부드러울수록 맛과 향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줄기가 통통하고 밑부분 색깔이 붉으면서 이파리 쪽은 털이 덮여 뿌연 초록색을 띠는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른 쑥은 흙을 깨끗이 씻어낸 뒤에 끓는 물에 소금을 살짝 넣고 데쳐서 찬물에 헹군 다음 물기를 꼭 짜서 요리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드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데친 쑥을 냉동 보관하거나 건조 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면 1년 내내 제철 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주변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